과제 다 해왔니? 아니 과제 조금 못했다. 채점도 못하고 과제 조금 못했다. 다행히 너? 왜? 영상도 못 봤어? 다음 주까지나?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완자는 좀 꼼꼼하게 빠지지 말고 다 해봅시다. 알았죠? 과제 앞에 거 못했으면 추가입니다.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돼. 알았지? 어? 못한 사람 손 랜덤으로 검사합니다. 했니? 못한 거래 지금. 시연. 시점을 해봐야지 틀린 거 확인을 하지. 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계속 쌓이잖아. 안 해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3주 되면 엄청 많아져요 과제가. 그럼 큰일 나요. 일단 질문 좀 받고요. 과제 오면 질문 좀 받고 복습 좀 하고 그리고 시험지 채점하고 시험 채점 질문 받고 채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 복습. 봐봐. 저번 주에 우리가 돌림이 끝나고 나서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했죠. 맞지? 그래서 우리 그래프 2개밖에 안 봤어. 무슨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랑 그다음 뭐 속도, 시간 그래프밖에 안 봤죠. 그쵸? 봐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림을 냈고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있던 애 위치가 왔다 갔다 직선 운동에서 바뀔 거라고. 아니? 그걸 갖다가 나타낸 그래프죠. 뭘 보면 이 그래프는 뭘 보면 기울기를 보면 뭘 할 수 있어? 위치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 위치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나타내는 값을 두 글자로 위치가 얼마나 잘 위치 변화 정도라고 하지. 위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뭐라 그래? 위치 변화 정도라. 수빈? 수빈? 네. 과제 다 했니? 야 과제 안 한 사람도 여기서 나하고 노래 불렀어. 지금 올리지 않으면 없어요. 야 진짜 안 해오냐고. 야, 다음 주에 누적해서 검사합니다. 다음 주 안에는 진짜 한국 갑시다. 네. 들었지? 봐봐. 기울기가 뭘 뜻하냐면 위치 변화 정도. 뭐라 그러지? 위치 변화 정도 두 글자로. 도자가 똑같아. 도자가. 그래. 아이고 얘들아 너는 속도가 이제 머릿속으로 속도가 뭔지 잘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속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위치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나타내는 값 이러라니까.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위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속도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그짓거리 하지 말고 좀 속도가 뭐야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속도라는 것은 위치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위치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기울기가 급하면 잘 변하는 거고 완만하면 안 변하는 거니까. 맞니? 근데 이제 속도가 기울기가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번 주에 좀 했는데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근데 이런 게 문제였잖아. 봐봐. ST 그래프에서 이런 게 문제였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정의했었냐면 결과를 가지고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위치가 변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중간에 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일정하게 운동했다고 했을 때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봤죠? 이걸 무슨 속도라고 해? 평균 속도라고 했어.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평균 속도는 속도를 평균내는 게 아니라 총 시간, 결과지 결과. 총 시간분의 총 변이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걸 먼저 구하잖아? 야, 이거 먼저 구할 수 있니? 평균 속도 먼저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걸 먼저 구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게 거기다가 시간만 곱히면 변이가 바로 나오잖아. 그치? 이거 먼저 구할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물론 이걸 구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순간속도는 뭐였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였어. 맞지? 근데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됐잖아. 이게 ST그래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그래프는 속도가 이렇게 변할 때 이 속도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V트 그래프가 있었죠. 속도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알고 싶어. 이번에는 속도 변화 정도를 알고 싶어. 속도 변화 정도를 뭐라 그러죠? 이건 가속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야?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 보면 돼?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야. 맞지? 기울기가 급하면 속도가 더 잘 변하는 거니까. 맞니?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건 안 한다 그랬죠? 우리가 가속도가 지금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치, 이건 일치하는 거잖아. 이것만 한다고 다행히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안 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하고 신기한 운동이야. 이것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한 5가지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들이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한다는 거. 정식으로 요거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짜, 디그리, 정도를 갖다 왜 배운다 그랬어?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이 변화되는 정도를 알려주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지. 여기다 5만 곱하면 시간만 곱하면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위치 변화량을 알 수 있지. 그렇잖아. 그래서 속도가 4m/s야. 속도, 위치가 초당 플러스 방향으로 40변한대. 그러면 10초 후에는 40m 변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가속도가 2m/s의 제곱이야. 1초당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20 변한대. 그러면 10초 지나면 플러스 방향으로 20 변하겠지.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변할 때는 다시 말하면 속도 그래프가 속도가 일정할 때는 쉬워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할 때는 그래서 얼마? 4m/s 그렇게 일정할 때는 1초, 2초, 3초 지나면 얘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금세 알 수 있어. 그치? 얼마? 12m 이동한다고. 이 면적 보면 돼요. 면적. 여기다가 이거 곱한 값이 당연히 1초당 40 변하니까 3초 곱한 값이 면적이잖아. 결국 이게 11을 된다. 11을 곱한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속도가 변하면 4초 동안 3초 할까? 3초 동안에 4로 쭉 간 게 아니라 3초일 때 딱 4가 됐어. 그러면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 어떻게 한다고?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등가속도 운동이 시작이야. 이렇게 일정의 속도가 변할 때는 3초인 순간, 처음엔 0이었다가 3초인 순간에 딱 4가 됐어. 그럼 몇 미터가? 6m 간다고. 왜? 사기치라 그러지. 사기. 기억나? 얘 그냥 눈 딱 감고 2m/s로 갔다고 하자고. 그럼 믿는다니까 얘는. 속도가 0이었다가 4로 쭉 증가했지만 그냥 2m/s로 갔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런다고. 안 믿으면 좀 디테일하게 사기치면 이렇게 짧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운동했다고 치라했잖아. 그래서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해서 다 더한 게 요 삼각형 면적이래요 결국은. 그다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이 면적이 얘랑 똑같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얼마? 6m 이렇게 된다. 요 속도 이 사기치는 요 속도 진짜로 2m/s로 가진 않았지만 이걸로 갔다고 하면 3초 동안에 요 면적만큼 결과가 6m 똑같게 나오는 이 속도를 뭐라고 한다고?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한다고. 아까 평균 속도 했던 거 기억나지? 결과가 똑같은 일정한 크기의 속도, 평균 속도. 봐봐, 등가속도 운동이 시작이에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은 있잖아.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평균 속도라는 것을 갖다가 시간과 간 거리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속도가 뭐만 알면 나중 속도만 알면 평균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니까 얘는. 얘를 얼마로 갔다고 하는데 그냥 똑같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 4초 동안에 이 면적만큼.
그럼 원래는 이 면적을 구해야지만 얘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그냥 얼마나 쭉 이거와 이거의 중간값이 6m/s로 쭉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평균 속도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은. 그러면 면적 구하는 게 되게 쉬워. 6m/s로 4초 간 거니까 24m 갔네. 응? 너네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처음 속도 0이고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구해라 그런 거 나왔었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 속도랑 10초일 때 속도 구하고 반땡한 다음에 시간 10초 곱하면 된다고. 됐니?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 했어. Vt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야 해봤니 좀? 집에서? 거울 앞에서? 해봤어? 아 혼자 안 해봤어? 오씨. 근데 나 시키는 대로 하면 진짜 됩니다. 진짜예요. 응? 얘기했잖아. 지금 1월 돼가지고 수업이 다 개강되는 바람에 힘들어 죽겠거든? 애들한테 하는 말이 1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진짜 지금 물리 하나 맞고 들어온 애들도 나갈 때는 1등급 받게 해준다고 약속 있거든? 진짜로 시키는 대로 하면 늘어요. 마이크를 써야겠어. 마이크. 다음 주도 마이크가 안 들리지. 이 정도로 가면 잘 안 들리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 그치? 그러니까 풀어온 거 질문 한번 해볼래? 일단 완자부터. 완자는 별로 과제가 없었죠? 그치? 얘들아 카톡에 다 초대했는데 자기 카톡에 안 들어온 사람 있니? 톡방에 나는 없다. 없죠? 다 들어와 있지? 확인해봐. 영상 계속 올릴게요. 질문해봐. 완자 질문 없어? 내신 만점 문제 A랑 뒤쪽에 그래프 문제 하나 45페이지에 이 두 개 풀렸죠? 질문 없니? 없어? 없으면 채점 한번 해봅시다. 시험지 풀어온 거 저기 숙제도 안 하고 시험지도 안 펴왔지. 앞에서부터 완전 읽으면서 풀고 있어. 풀어줄게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어떤 사람이랑? 네. 빨간 패턴에서 채점해봐. 빨간 패턴에서 네. 풀도 못해. 시험지 없으면 안 돼요. 없다. 여건 없어요. 풀긴 했어? 네. 없는 것 같아. 좀 찾았는데 없구만. 너도 씨 완전 읽어. 봐봐. 1번에 5번, 2번에 20Nm, 3번에 3번, 4번도 3번, 5번에 6분의 L, 6번에 3번, 7번에 4kg, 오른쪽으로 10cm. 그 다음에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3, 11번에 5, 12번에 2, 13번에 3. 봐봐.
손. 안 맞았다.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세 개 틀린 사람. 안 풀어온 사람. 여기 들었어. 빠지고 있어. 많이 나가겠지. 모르고 이렇게 되고 여기 영상 안 봤지. 질문해봐. 시험지에서 틀린 것 중에 이상하다. 맞긴 했는데 질문해봐요. 빨리. 5번. 얘들아, 평형 문제, 역학적 평형 문제는 있잖아. 순서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막대기가 역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기에다 무슨 표시해야 돼? 심 표시하는 걸로 시작해요. 맞아? 거기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여기 막대기 있죠? 맞아? 여기다 심 표시를 하라고. 지금 이 막대기의 질량이 m이니까 그 질량이 이 막대기 전체 어디에 2m짜리 막대기인데 어디에 정가운데에 모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여기에 이 질량이 다 모여있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여기일 테니까. 맞아? 여기는 질량 없고요. 여기에 모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 막대기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위로 받침대가 쳐올리는 힘이 있겠지. F5. 여기도 위로 얼마? P가 쳐올리는 힘. FP가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X만큼 떨어져가지고 여기 질량 얼마짜리가 있어? M짜리가 얘를 누르는 힘 있겠죠? 얼마로 누르겠니? 질량 M짜리가 얘 mg로 지 몸무게만큼으로 누르겠죠? mg 있겠네. 이렇게 심표시하는 게 시작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요? 조건을 갖다 붙여야지. 거기 조건 봐봐. 막대의 질량은 물체 질량이 1대5. 이게 막대 질량, 물체 질량인데 이게 얼마래? 1.5 2분의 3 mg래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이거를. 그렇지? 맞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떠받치는 힘도 P가 2에 P가 5의 2배래. 그럼 이거는 F라고 하면 이건 얼마? 2F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네.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X 구하래 X. 그럼 이제 센스가 약간 있어야 되는데 일단 F 값을 mg로 먼저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쓰니? 위로 가해지는 모든 힘과 밑으로 가해지는 모든 힘이 어떻다? 힘의 평형으로 같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2분의 5mg가 F 3F랑 같으니까 F는 얼마? 6분의 5mg네. 됐지? 요거 하나 나왔고요. 아니야. 그 다음에 어디를 돌림힘으로 해가지고 돌림의 평형을 할까? 어디 할까? 골라봐. 센스를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해도 나오긴 해. 어디? 아무데나 해도 돼. 부담없이. X를 구해. 어디 할래? 아무데나 해도 된다고 얘기 좀 해. 어디? 여기? 여기가 낫겠지, 그치? 여기가 날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해서 거리 x 하나만 나오잖아, 딱. 여기다 하면 이 2L 빼기 x 이딴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귀찮죠. 상관은 없지만, 맞니?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 돌림이 하나와 요 두 개의 얘는 돌림이 쌤쌤에다 놓고 x 값 구하면 되지고. 맞아? 요 돌림은 어떻게 구하는데? F가 지금 이거니까 6분의 5mg가 F예요. 곱하기 거리 얼마? 2L이 요거의 돌림임이야. 이거 뭐 같아야 돼? 요 둘의 돌림임. 이거 얼마 지나니? 2분의 3mg의 곱하기 L이네. L 더하기 L. mg의 x. 이렇게 하면 되잖아. x 나오죠. 아니? 또
또 질문. 질문해봐 또. 13번 했어? 야, 13번에 보면 내가 13번에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게 나무 토막이 있는데 여기에 진단이 M인 놈이 올라가 있으면 이 M인 놈이 이 나무 토막을 얼마로 누른다? Mg로 누른다고 했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어? 내가 얘 누르는 게 지금 내 몸무게를 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책 무게도 합쳐져서 누르겠지.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이 뒤로 위로 당겼어 이렇게. 그럼 당긴 것만큼 줄어드는 힘으로 누르겠지.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이렇게 실이 묶여 있는데 이 실을 좀 묶어보자. 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제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이걸 장력이라고 해서 잘 봐. 이따가 나와요 바로. 여기 A라는 놈이 있고 다음 주에 나오나 B가 있어요. 얘가 실을 서로 당기니까 이 실이 팽팽하겠죠? 이 실을 팽팽하게 하는 힘을 뭐라고 그런다고? 장력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실을 당기는 힘이 TA고 얘가 실을 당기는 힘이 TB면 항상 두 힘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혹시 F는 MA라고 아니? 오늘 할 건데 F는 MA. 들어는 본 거 같지 않냐? 만약에 질량이 0이잖아?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R자임은 항상 얼마? 0이어야 돼요. 요게 질량이 0이면 얘네들이 가속도 운동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얘한테 가야지, 요 실한테 가야지, 요 심과 요 심의 합력이 0이어야 돼. 그 얘기는 둘의 힘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야. 힘 약한 애도 힘 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 나는 한 1000N까지 힘을 낼 수 있고 얘는 한 100N까지 못 내도 얘 1000N 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 실 잡아. 실 잡은 다음에 내가 1000N으로 당겨. 그럼 쟤는 몇 N으로 당길 수밖에 없다고? 1000N은 이렇게 못 당긴다고. 실의 질량이 없다면. 약간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맞아? 그치?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니? 질량이 없는 물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긴 해요. 그쵸? 그런 문제 없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자유낙하할 때 공기저항 없다고 그러는데 공기저항 없으면 어디 우주에서 떨어뜨렸니? 물리가 지금 너희들께 조건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하라고. 좀 복잡한 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 하라고. 기본적인 거 알려주려고 조건들을 막 걸어서 너희들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질량 없는 실.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면 무조건 이거 같게 둘이. 근데 이 질량 없는 실의 운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봐봐. 이게 원래 장력인데 실을 팽팽하게 만드는 힘 요걸 갖다 텐션 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보통 장력이라고 하면 이거의 반작용. A가 실을 T로 당겼으면 실도 A를 T로 당깁니다. 작용 반작용 들어봤지? 내가 얘를 F로 때리면 나도 F로 아프다고. 뉴턴이 이거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얘도.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장력이라고 해. 실이 있으면 있잖아. 위에는 뭐였지? 아까 나무토막인가 이거? 이렇게 있으면 요 실이 팽팽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힘을 이 실이 받는 힘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실이 얘를 T로 당긴다고 하면 요 실은 얘를 얼마? T로 당긴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원래 장력의 반작용인데 어차피 작반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물체가 있고 실이 나오잖아? 그러면 실 표시해봐라. 그러면 물체한테 이렇게 T 이렇게 표시하면 돼. 같은 힘으로. 알겠냐? 같은 실이라면 이렇게 표시해야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가는 힘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야지. 얘를 잘 들여다봐.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이 밑으로 얼마? 중력 mg 받고 위로 t 받잖아. 그치? 또 하나 받아요 뭐?
얘가 봤느님 MG랑 T 말고 하나 더 봤는데 찾아봐. 뭐 봤니? 돌림. 무슨 돌림을 봐서 이거? 물체 B에 돌리는 거잖아요. 물체 B가 뭔데? 그렇죠. 얘가 얘한테 신호를 해? B가 하나 더 있어요. 응? 아니 이 물체가 얘한테 신호 가하냐고. 돌림이 작용해서. 응.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때렸니? 아이 나는 책을 때렸지. 누가 때린 거야? 책이 널 때린 거지. 야 영향은 님한테도 영향은 있겠지 서로 간에. 근데 얘가 얘한테 힘가한 거 아니에요. 뭐 나무 토막 해가지고 딴 애한테 가는데 그게 영향이 돼서 얘한테도 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받으면 이거랑 이거 받니? 하나 더 있다고. 접촉면에서 막대기가 얘를 어떻게 쳐 올리면 님 하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심 3개예요, 얘가 반응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맞아? 그럼 잘 봐라.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받는 놈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가는 놈이 궁금하잖아. 그게 이거 아니야? 얘가 얘한테 가는 놈의 반작용으로 얘도 얘한테 얼마? F라는 가겠죠. 맞지? 이 F가 얼마인데? 얘가 안 움직이니까 요심 더하기 요심 더한 게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F는 MG에서 T를 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고 원래.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얘한테가 아니면 지가 위로 받은 힘 빼준 것만큼 몸무게도 강하네 힘을. 맞죠? 원래 이렇게 힘 표시해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또 질문 있냐 혹시? 라스트. 없으면 오늘 진도 나갑니다. 그다음 처음 들어온 사람이 너무 때리고 있어. 혹시 숙제 안 하는 사람이 이거 안 했는데 그거 안 했지. 안 풀어온 사람 한 명. 나는 잊어버린 사람 둘. 억울하지 했는데 집에는 있어? 답지에 올려줄 테니까 체크 한번 해봐. 내가 누구한테 답지까지 실수로 보냈는데 저번 주에 누가 났지? 혹시 아는 사람? 너 내가 답지까지 찍어서 같이 보냈는데 안 풀었냐? 그래요? 아니요? 저 단톡에 있는 거밖에 못 봤는데. 따로 보냈잖아 너한테. 아니요? 저 메시지밖에 못 봤는데. 네? 단톡에 있는 거 봤어? 확인. 뭐야? 아니 몇 분명히 보냈는데 그래 실수로 에이씨 실수했다. 또 수빈이야. 또 없죠? 진도 나갈게요. 책이 있네? 몇 페이지냐면 오늘 22페이지입니다. 교재 봐요. 교재 22페이지. 저번 주까지 물체가 운동했을 때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갖다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 그 예측하는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 운동은 뭘로 표시한다 그랬죠? 운동은 F로 표시해? 화살표로 표시해. 운동은 이름이 있어. 운동 상태 뭘로 나타내? 이해하면서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그치? 저번주에 내내 있는 거. 운동 상태는 뭘로 표시했지 우리? 운동 상태는 뭘로 표시해요? 봐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위치가 변하는 거 운동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해줘봐 나한테. 첫 번째 운동이랑 두 번째 운동이 달라요. 첫 번째 운동은 이렇게 했어. 이게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했어. 뭐가 달라? 그래,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를 얘기해줘야 된다고.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려면 빠르기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잖아. 방향도 얘기를 해줘야지. 운동은 얘들아, 운동은 빠르기랑 방향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방향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였잖아. 우리가 배운 건. 빠르기는 ST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면 되고 그걸 전부 취한 거 아니야? 맞죠? 이 운동이 변하는 것도 표시하는 것도 배웠잖아. 그리고 속도, 이걸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 이걸 갖다 속력이라고 하고. 맞아? 이 속도가 변하는 것도 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얘기해주는 법칙이에요. 뉴턴이 쟤는 좀 있으면 속도가 어떻게 될 거야? 그걸 알려주는 법칙이라고. 맞아? 속도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속도가 변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속도가 변한다 그랬지? 알짜임이 정이었죠 그게? 처음에 정이었잖아 기억나? 알짜임이 어때? 속도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는 원인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뭐냐면 알짜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법칙이에요. 다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대화하니?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 못 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여쭤보시고 부모님이? 나는 그러는데 우리 딸 요즘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했어? 막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좀 오늘 뭐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오늘 배운 게 이거 힘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갖다 설명해 준 법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알겠죠? 제1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뭐냐면 힘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법칙이니까 R자임이 얼마일 때? 처음에 0일 때 속도 어떻게 되니? R자임이 0이면 속도? 안 변해. 일정해. 이게 제1법칙이야. 완전 쉬워요. 이 법칙. R자임이 0이 아니야. 그럼 속도 어떻게 돼? 변하지. 이 법칙. 쉽지 않니? 진짜 이게 1법칙, 2법칙이에요. R자임이 0이면 속도 안 변하고 R자임이 0이 아니면 속도 변한다. 3법칙은 아까 얘기했지만 힘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해자 없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봐. 누구는 안 돼? 왜 힘 받았지? 누가 때렸어? 봤어? 얘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가해자 없이 내가 여기가 아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치?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체와 물체 사이에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효과로 나온다는 게 제 3법칙이에요. 그걸 갖다 보니까 상호작용한다고 표현해. 힘은 상호작용으로만 나타나는 거다. 그게 3법칙이라고. 알겠니? 응? 너무 약간 허접해서 조금만 더 다듬어 봅시다. 첫 번째, 왜? 도대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왜 안 변할까? 갈릴레이가 이 두 개는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정리를 뉴턴이 한 거거든. 갈릴레이가 물체가 힘을 안 받으면 속도가 왜 안 변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이라고 하니?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을 했다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는데 마찰을 없애는 거야 전부 다. 그럼 여기서 물체를 넣으면 이 물체가 삥 미끄러져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이 물체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지. 약간 펴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약간 더 피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 그럼 이 물체는 속은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미리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를 찾아가지고 계속 거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면 어딘가에 있을 원래 처음 지 높이를 향해서 아마 더 등속 직선 운동할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아씨 얘는 이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한가? 막 고민하면서 얘는 왜 등속 직선 운동하지? 고민 되게 많이 했다고.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결론이 뭔지 아니? 혹시 알아? 왜 등속 직선 운동하는지? 분석. 그치. 고민하다 내는 결론이 뭐냐면 원래 그렇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원래가 모든 물체들은 그런 성질이 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치? 모든 물체들은 원래가 아무런 힘도 받지 않건 아니면 힘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물체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변하지 않으려는 속도가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원래가 그걸 갖다가 무슨 성질이라고 하냐면 관이라는 성질이라고 해요. 자신의 뭐를 운동 상태